여기 누런이 있고 여기를 자극하면 전기가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자극을 하면 나트륨이 들어왔다가 칼륨이 나가면서 교환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전기가 이렇게 이동할까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에 대한 활동 전이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극했을 때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비슷하게 되는 순간 또 나트륨이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비슷하게 되는 순간 바로 옆에 나트륨 통로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럼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또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이 플러스 이온인 나트륨 통로에서 들어온 나트륨이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플러스 비스무리하게 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면 전기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신호를 전달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나트륨의 이동과 거의 유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들어와야 탈분극이 되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트륨에 의해서 옆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걸 한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바깥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바깥쪽 일부분이 플러스 안쪽이 플러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상황을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관찰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세 부분의 활동 전이를 각각 그려보면 얘는 이미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앞 상황에서 재분극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얘는 아직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래프가 마이너스 70에 유지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 난이도 1부터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려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70이라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자극을 A 지점에서 줬는지 B 지점에서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A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지점에서의 전위 변화를 보면 마이너스 70 분극 상태에서 플러스 30 탈분극 상태가 되죠. 마이너스 80에서 다시 분극이 되면 이런 상태로 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이너스 70 그죠? 탈분극된 끝의 지점 여기가 플러스 30 그리고 과분극된 지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전위가 이런 식으로 변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무슨 상태인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 마이너스 80이니까 아직 마이너스 70이니까 아직 전위가 왔다 안 왔다를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를 한번 볼까? 여기 얘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과분극 상태잖아. 그쵸? 그리고 얘는 플러스 30이니까 탈분극의 꼭대기겠다. 그치?
한 지점에서 내가 자극을 주고 측정을 하면 시간이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지점이 현재 마이너스 80이란 얘기는 이미 마이너스 70 플러스 30을 건너서 마이너스 80까지 왔다는 얘기잖아, 얘 시점에서는. 그쵸?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이 되어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러스 30인 상태잖아. 그죠? 전위를 보고 지금 얘 활동 전위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또는 B를 자극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70인 이유는 뭐예요? 이미 얘는 활동 전위가 끝난 다음 분극이 일어났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압을 보고 다시 전위를 보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자극을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얘가 얘보다 더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자극은 여기서 왔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그려보자. 자, 모조리 분국 상태인 거를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자극했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30인 상태가 되겠죠. 아직 여기까지는 나트륨이 확산되지 않아서 여전히 분극 상태가 될 것이고, 다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얘는 혼자 과분극, 재분극, 과분극 상태가 될 거고, 여기로 유입됐던 나트륨이 오른쪽 이 세포막의 나트륨 통로를 열게 되면서 여기가 탈분극이 되겠죠. 여기는 아직 분극 상태가 될 것이고, 이 다음 시간을 보면 얘는 과분극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뭐가 될까? 그쵸? 다시 분극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탈분극에서 다시 재분극 또는 과분극 상태가 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가 옆에 영향을 줘가지고 얘는 탈분극이 일어난 상태, 얘는 다시 분극,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위의 흐름에 따라서 자극의 위치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전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요것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산에 따라서 전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요. 그리고 확산. 근데 옆에 계속해서 진행해도 나트륨 통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멀리서 나트륨 통로가 있고, 다시 확산돼서 들어오면 쭉 가다가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이런 게 가능하냐면, 여기에 마리집이 존재할 때.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두 가지 뉴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뉴런 자체의 형태를 보면 민마리집이랑 마리집 뉴런 있잖아. 얘네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민마리집 뉴런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를 열고 나트륨이 들어와. 그러면 이 자극에 의해서 이 옆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이 나트륨 이온에 의한 전류 변화 때문에 다시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다시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선생님, 여기 있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서 일로 쭉 확산되면 빠를 텐데 왜 옆에 나트륨 통로를 끊임없이 열어줘야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쵸? 이때 이제 세포막에는 항상 누가 작동되고 있다고 했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떤 식으로든 나트륨이랑 칼륨의 비율이 원래 상태에서 깨지면 계속 얘가 작동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들어온 나트륨이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나트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멀리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얘를 빨리 제거해줘야 다음 자극을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그러면 마리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유입돼서 멀리까지 갈 수 있어. 이거 왜 그래요, 선생님? 다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마리집 유련의 이 부분, 마리집 부분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얘는 절연체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마리집으로 이렇게 감싼 부분에는 나트륨 통로라든지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일정량의 나트륨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충분히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게 있다면 얘도 빠져나가면서 중간에 한 번 더 나트륨 통로를 열어줘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쭉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나트륨 통로 열고 쭉 간 다음에 다음 나트륨 통로 열고 쭉 가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게 왜 빠른 거예요? 봐봐. 자극을 받았어. 나트륨이 들어와. 이 나트륨이 옆에 자극을 해서 다시 나트륨 통로를 열고 옆에 자극해서 다시 나트륨 통로를 열고 다시 나트륨 통로를 열고 얘는 여기를 자극하면 나트륨 통로를 열고 나트륨 통로를 열고 그죠? 다시 여기를 자극하면 나트륨 통로를 열고 나트륨 통로를 열어. 근데 여기는 자극하면 나트륨 통로를 열고 나트륨 통로를 열고 나트륨 통로를 열고 말하는 것도 길다. 그쵸? 이런 것처럼 마리집 뉴런보다 민마리집 뉴런이 느립니다. 다시 마리집 뉴런의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 뉴런보다 빨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외우고 있었지만 이런 원리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이점이 있을 수 있냐면 기존의 민마리집 뉴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이 부분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도 아낄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왜 빠르고 에너지가 절약되는데 민마리집 뉴런은 왜 필요해요? 그죠? 마리집 뉴런이 에너지도 덜 들고 빠른데 왜 굳이 민마리집 뉴런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학교에 왔을 때 한 번쯤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패드 수업 이런 걸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여러 자극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숨만 쉬고 있어도 이미 압력을 느껴야 할 것이고 빛은 들어오고 있고 소리도 들리고 그죠? 촉각도 느껴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면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방고리관에서는 중력을 느끼고 균형 감각을 느끼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 뇌는 연합뉴런이라고 하죠. 얘가 뇌세포라고 합시다. 뇌에 있는 뉴런이 하나의 뉴런에 여러 개의 가지돌기를 통해서 여러 감각기관에서 오는 다른 신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겠죠. 이렇게만 그릴게요. 이때 빠른 뉴런만 존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선 누가 총을 쐈어 얘한테. 여기에선 누가 야구공을 던졌어. 그러면 우리는 총을 소리로 들었고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야구공이 날아오는 걸 눈으로 봐. 물론 이 총소리와 야구공을 눈으로 보게 된 순간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경우 우리에게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소리를 듣고 총이 날아온다라는 걸 알았을 때 야구공이랑 총 중에 뭘 피해야겠어? 우리는 총을 피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 빠른 뉴런만 있어서 총소리를 듣자마자 야구공이 날아오는 걸 보자마자 행동을 하게 되면
총소리도 피하고 야구공도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총이랑 야구공 동시에 날아오면 여러분 뭐 피해요? 라고 하면 총소리라고 했지만 총알도 날아오고 야구공도 날아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웅크려서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판단을 할 때 입력 지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 우리한테는 빠른 것만 필요할까? 느린 것도 필요하지 않아? 어떤 예시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필요할 것 같냐면 우리 뇌에서 명령을 해요. 손을 꽉 움켜쥐어라.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손을 움켜쥐어라. 라는 명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손입니다. 움켜쥐어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입력 지연이라는 게 없다면 봐봐. 얘는 민말이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 예시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이 민말이즘 뉴런이고 초록색이 말이즘 뉴런이야. 야, 손을 꽉 움켜쥐어 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보낸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출발한다고 하면 얘가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죠? 그러면 말이즘 뉴런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뭐 0.1초 만에 도착한다고 하자. 그러면 말이즘 뉴런만 있으면 주먹 근육에다가 0.1초 만에 손을 쥐어 라는 신호를 다 보내겠지. 우리 그럼 꽉 쥘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쥐었다가 힘이 풀려버려. 모든 뉴런들이 이렇게 신호를 빠르게 다 전해버리니까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가 펴버려. 그 다음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근데 이런 입력 지연이란 게 있으면 얘가 가는 동안 먼저 주먹을 꽉 쥐었을 것이고 더 느리게 도착한 신호들이 손을 계속 쥘 수 있게 손을 쥘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게 하네요. 모든 뉴런이 손을 쥐어 라는 신호를 빠르게만 보낸다면 우리는 지속시간이라는 게 없을 거야. 이 신호에 대한. 무슨 소린지 이해가 돼요? 손 쥐어 했을 때 바로 딱 쥐고 펴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쥐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싶잖아. 이때는 뇌에서 손을 쥐어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냈지만 느린 뉴런, 빠른 뉴런이 있으면 빠른 뉴런이 먼저 손을 쥐게 시작하게 할 거고 느린 뉴런에 의해서 손 쥐임을 유지하겠지.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신호로 자극과 반응의 유지를 길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이라든지 기억과도 연계가 되는데 선생님 패드로는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다 얘들아. 학교에 오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게요. 판단이라든지 기억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이 신경세포들이. 이건 다음에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눈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뇌로 보내겠죠. 이 뇌의 신경세포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쌤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간소화해서 신경세포체 이렇게 요걸 설명하고 해야겠네. 눈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뇌에서 판단해서 발 근육도 움직여야 되고 다리 근육도 움직이게 해서 이런 식으로 피해 라는 명령을 내릴 거란 말이죠. 이때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 그랬어요? 시냅스. 시냅스에서는 전달이 일어나고 이 시냅스 내에서는
전도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 어제 배웠었죠. 우리가 신경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간혹 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가 3개가 있다고 하자. 이때 내가 여기에 보통 자극을 하게 되면 전도가 일어나고 전달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전달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반대로 여기를 자극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호가 반대로 이렇게 쭉 타고 올까요? 쉽지 않겠지. 다시 내가 여기를 자극해도 신경세포 내에 전도는 분명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나트륨이 유입돼서 확산이 돼서 옆에 나트륨 통로를 열게 될 테니까. 이렇게 역방향으로 전도는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 확대해보면 우리 가지돌기가 있고 여기에 말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지돌기에는 뭐가 없어? 그지? 시냅스 소포가 없잖아. 여기에 만약에 전도가 도착을 했다고 해도 가지돌기엔 시냅스 소포가 없고 신경전달 물질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뉴런으로,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 다시 전달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설사 자극하더라도 A, B, C 뉴런이 있다고 하면 B와 A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다시. 자,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A 지점, B 지점, 다시 A, B, C, D, E, F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D를 자극했어. 이때 활동 전이는 어디 발생할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서 측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D를 자극했잖아? 그러면 D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겠죠? 나트륨 유입되겠죠? 그러면 양쪽으로 확산이 일어날 거야. 확산은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로도 전도가 일어나. 여기로도 전도가 일어나고 이 전도에 의해서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다시 이 뒤에 뉴런에서 전도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활동 전이는 C, D, E, F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일로 간 전기는요? 가지돌기에 도착은 하겠으나 가지돌기에서 이 앞쪽 뉴런, 시냅스 이전 뉴런에다가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 그쵸? 이런 연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난이도 1에서 난이도 5 정도의 문제를 연차적으로 한번 내볼게요.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일단 보통의 문제들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막전이 그래프를 보통은 하나 줄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X축은 시간, Y축은 전위 또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70mV, 0mV, 플러스 30mV 라고 했을 때 활동 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내볼 건데 신경세포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D1, 여기를 D2 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 거리가 4cm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뉴런의 전도 속도를 알려줘. 1초에 1ms에 2cm를 갈 수 있는 속도래 라는 걸 줘.
그러면 첫 번째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D2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요거 어떻게 풀까? 잠깐 정지하고 생각해 볼래? 쌤 바로 풀게요. 여기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를 자극했기 때문에 일단 전도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 것이고, 그러면 여기 거리가 4cm야. 4cm야. 근데 뉴런의 전도 속도가 1ms당 2cm를 간대. 4cm를 갈 건데 2cm/ms의 속도로 간대. 그러면 몇 초 뒤에 도착할까? 1ms에 2를 가니까 4를 가려면 2ms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나요? D1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D2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시간은 2ms 이후 또는 2ms가 지난 후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난이도 1. 그러면 이제 난이도 2. 자, 그러면 D1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D2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4ms 후 D2에서의 막전이를 구하시오. 또 이런 문제가 나와. 갑자기 난이도 확 올라갔죠. 요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할게. 여기에 자극을 줬어. 그죠? 그 다음에 4ms가 지난대. 그때 D2에서의 막전이를 구하래. 와, 어렵다. 일단 해보자. 우리가 1단계 문제에서 했던 게 뭐냐면 D1에 자극을 줬을 때 D2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봤잖아. 얼마 정도 걸렸어요? D1에서 D2까지 도달하는데 2초가 걸렸다. 다시 2초가 아니라 2ms가 걸렸다 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자극이 전도되는 데까지 2ms가 걸린대. 그러면 이 D1에 이 자극이 도착하고 얼마나 지난 거야? 내가 4를 줬다면. 나는 4ms를 부여했고 이동 시간이 2ms 걸렸어. 그러면 도착하고는 몇 msecond 지난 거야? 그치, 도착하고는 2ms가 지난 거죠. 내가 D1을 자극했더니 이동하는데 2ms, 그 다음 여기 도착해서 2ms가 지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요때 전이는 얼마일까? 네, 이때는 이제 이 그래프를 봐야겠죠? 이동하는데 있었으니까 도착하고 1ms, 2ms 지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30mV다. 이렇게 답해줄 수 있나요? 어렵죠? 이게 2단계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좀 어렵나? 그러면 다시 난이도를 낮춰서 3번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4ms 후에 D1의 막전이, 더 쉬운 걸로 해보자. 쌤이 바로 어려운 걸 했으니까. D1에 자극을 주고 4ms 후에 D1의 막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여길 자극하고 여길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자극했으니까 여기를 측정하면 1초 뒤에는 1ms, 2초 뒤에는 30ms, 다시 1초 후에는 마이너스 70mV, 2ms 후에는 플러스 30mV, 3ms는 약 마이너스 80mV, 4ms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마이너스 70이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나요? 다시 그러면 D1을 자극하고 역지상에 자극을 주고 2.5ms쯤에는 자극하고 2.5ms 후 막전이는 약 얼마 정도일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래? 똑같아요. 여기를 자극하면 이때부터 이제 활동 전이가 시작되겠죠. 자극 후 1ms, 2ms, 2.5 정도 되면 요쯤 되겠죠. 그죠? 2.5 뭐 마이너스 25라고 할까? 마이너스 25mV 정도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려준 그래프로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렵죠. 그러면 이제 5단계 문제. 아니지, 이제 4단계인가? 밑에 다시 그릴게요. 4단계 문제. 똑같은 조건입니다. D1이 있고 D2가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전도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D1을 자극하고 4ms 후 D2의 막 전위가 플러스 30mV였다. 그러면 이 뉴런의 전도 속도가 cm/ms라고 했을 때 이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세요. 요렇게 낼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볼래? 쌤 바로 풀이할게요. 갈색으로 하자. 자, D1을 자극하고 4ms가 지났대. 물론 그래프는 아까랑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 그대로 쓸게요. D1을 자극하고 4ms 후 막전이가 30mV였대. 일단 요거 생각해보자. 여기를 측정했는데 막전이가 플러스 30mV였대. 그러면 30mV가 되려면 여기에 자극이 도착하고 얼마나 지나야 돼? 1초, 2초, 2ms 지났네. 내가 4를 줬는데 얘는 플러스 30이 되는데 2ms가 필요해. 그럼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단 소리야? 내가 D1을 자극하고 4ms 후에 여기를 측정했는데 D2가 플러스 30이었어. 근데 플러스 30이 되려면 자극이 도착하고 전도가 도착한 후 2ms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4를 줬는데 4후 측정했는데 D2가 플러스 30mV였단 말이야. 그 말은 전도 후, 그러니까 전도가 도착해서 활동 전이가 시작된 지 2ms가 지났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자극하고 여기가 2초가 지났으니까 이동하는데 얼마나 쓴 거야? 2ms를 쓴 거잖아. 이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2ms를 썼어. 그러면 이 뉴런의 전도 속도는 1초에 2cm를 가는 속도래. 1ms 2cm를 가는 속도래.
그러면 이동하는데 2ms를 썼으니까 이 거리 몇이에요? 거리는 4cm다 라고 나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꼭 다시 돌려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여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쭉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할 거, 마리집의 역할, 그리고 민마리집, 마리집 뉴런, 뉴런의 차이점, 그리고 속도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이런 거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달과 전도 중에 누가 더 빠를까? 이건 학습을 안 했네요. 전도가 훨씬 빨라. 전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이로 그릴게요. 두 뉴런의 이 뉴런들의 속도는 모두 똑같다 라고 했을 때, 길이도 똑같고 모두 똑같다 라고 했을 때 A 신경전달, B 신경전달 이렇게 똑같이 동시에 자극을 했을 때 이 지점에 도착하는 속도는 A가 빠를까요? D가 빠를까요? 그죠? A가 훨씬 빠를 겁니다. 왜? 왜냐하면 전도가 된 후에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결합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냅스가 많을수록 신경전달의 지연 속도는 길어져. 우리가 이걸 학습을 안 했네. 죄송해요. 요거 하고, 세 번째, 우리가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신경전달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해결해 봤습니다. 영상을 계속 다시 돌려보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능 특강을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